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우선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집단 따돌림, 네.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와 흡연, 회식까지 혹시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네, 바로 보이네요. 직장인 갑질에 해당하는 사례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사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안이죠.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법안이 시행된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과연 이 법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얼마 전 네이버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를 청소하던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이 휴게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울대 노조 측에 따르면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직장 갑질까지 더해져 이 씨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와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영어나 한문 시험을 치르거나 옷차림까지 간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곳이라 적절한 응대를 위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죠. 일부 교수들은 갑질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는데요. 하지만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는 그분을 괴롭히던 건 갑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고 학교 측을 비판한 대자보가 붙었고, 학생회도 학교 측에 공식 사과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산업재해 관련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니까 그 결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 전에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소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뒤에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실제 변화는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갑질 119의 설문조사도 비슷합니다. 지난 1년 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2.9%나 됐습니다. 지난해 9월, 12월과 올해 3월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인 32에서 36%와 그렇게 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수치상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갑질을 신고한 사례를 찾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위 특성상 갑질을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렇게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답변도 3%에 그쳤습니다. 반면 갑질을 참았다는 비율은 68.4%나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라는 대답이 62.3%로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례는 29.2%나 됐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현실적인 고민이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네, 신고를 하기보다는 참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마저도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고민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맞습니다. 아예 법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네.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33.1%였는데 심각한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었던 겁니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약 455만여 명, 전체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내 갑질도 4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런 법이 생김으로써 직장 내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안 시행 이후에 실제로 이 사내 갑질에 대한 직장인들의 감수성은 소폭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8.4점이었던 직장 갑질 감수성 점수는 지난해 69.2점에 이어 올해는 71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세대 간 인식 차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간극이 좀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원하지 않는 회식에 참여를 하거나 회사의 기존 규율과 다른 이 상사 업무를 지시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싶지만 답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답하기 정말 어렵네요. 네, 최근에 코로나19로 회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모임이 가능할 때도 이 회식 날짜 선정할 때 세대 간에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불금. 네. 이 금요일에 회식 잡는 거를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무례하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무례하다. 합니다. 네. 이런 세대적 감수성 차이가 이 어떤 것이 괴롭힘인가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직장갑질 119가 이런 내용을 수치화하는 조사를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이 장기 자랑을 해야 한다는 지표에 대해서 20대가 갑질을 느낀 정도가 이 84.8점에 달했지만 50대는 66.9점에 그쳤고요. 이 밖에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 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질문에는 20대는 76.7점, 50대는 64점을 줬습니다. 20대가 괴롭힘으로 느끼는 일도 50대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세대적 감수성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감수성 지수에 대한 조사 점수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세대 간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상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말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직장 내 비극이겠죠. 오히려 나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죠. 네. 이런 타령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이런 세대 간 인식차가 앞으로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이 과제로도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받게 돼 있는데 낮은 연차와 연령에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사나 사업주가 사실 고연령대다 보니까 네. 공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좀 더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는 10월에는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는 10월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이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갑질 신고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괴롭힘 사례가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만큼 법의 문제로만 남겨두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 나오는데 이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혹시 스스로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괴롭힘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마냥 참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번이나 근로복지 등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세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